안녕하세요. 2026년 세종대 입시 몇 등급까지 가능한지 변경사항과 합격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세종 창의인재 전형이라고 하고요.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습니다. 작년과 좀 바뀐 것은 면접의 비중인데요. 2단계에서 면접이 30%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확대되어서 면접 비중이 40%로 늘어났습니다. 서류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진로 역량에서 45%고요. 그리고 25%가 학업 역량이고요. 창의 융합 역량이라고 있습니다. 20%고요. 공동체 역량 10%입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에서 뽑아서 2단계 면접을 평가하게 되는데 면접에서는 진로 역량 40% 가장 크죠. 그리고 창의 융합 역량이 35%고요. 공동체 역량이 25%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종 창의인재 서류형을 보겠습니다. 면접이 없는 거고요. 서류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면접형에서 하고 서류형을 비교해 보면요. 진로 역량이 서류형에서는 25%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이 45%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뒤바뀌었죠? 그래서 학업 역량을 훨씬 더 많이 보는 게 서류형이라는 거. 내신이 좀 좋은 학생들은 학업 역량이 많은 서류형을 지원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신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면접형을 지원하면 된다는 것을 좀 깔끔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 항목을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신의 추이죠. 내신의 추이와 성적의 추이, 학업 발전 정도, 그리고 내신 등급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내신 등급만 무조건 보는 건 아니죠. 어떤 탐구력이나 학업 태도를 보겠죠. 진로 역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교과 이수를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교과 이수 노력과 그리고 그 교과의 성취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진로 역량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학업 역량이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창의융합 역량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뭔지 좀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평가 내용에서는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좀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마찬가지 반장이나 전교회장, 또는 학생회 활동을 한 학생들, 그리고 동아리에서 부장 활동을 한 학생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게 20%나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뭐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등급 보겠습니다. 면접형의 평균과 서류형의 평균이 있고요. 면접형의 최저와 서류형의 최저가 있습니다. 자, 일단 면접형의 평균들을 보면요. 국문학과가 3.01등급이고요. 국제학부 3.5고요. 역사학과 2.82등급이고요. 교육학과 좀 높죠. 2.36등급입니다. 행정학과가 2.46이고요. 미디어가 2.49, 법학 2.94, 경영학부 2.63, 경제학과 2.87, 호텔 관광 외식 경영이 3.71인데, 자, 최저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최저 컷은 일반고 컷이 있고 좀 특목고 컷이 있어서 제가 노란색은 좀 일반고 컷일 가능성이 큰 거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 3.45등급까지 합격을 했고요. 서류형에서는 3.05까지 합격을 했죠. 그리고 국제학부는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5.74하고 5.9가 최저 컷입니다. 역사학과는 3.07, 3.07이고요. 교육학과는 2.47에서 면접형이 최저가 좀 높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3.08까지 서류형의 최저가 있었고요. 행정학과는 2.54, 2.89, 미디어가 2.74에서 면접형이고요. 서류형에서 2.47입니다. 법학과 3.04, 2.82, 경영학부에서는 면접형 최저가 5.8이고 서류형에서는 2.61등급입니다. 경제학과는 3.07, 그리고 경제학과에서 서류형 최저가 2.24로 좀 높습니다. 그리고 호텔 관광 외식 경영이 5.78의 면접형 최저고요. 서류형 최저가 2.83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3등급 초반까지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과 컷이요. 물론 학과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해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해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과 보겠습니다. 면접형의 평균부터 보면요. 수학통계학과 2.67이고요. 물리천문학이 2.8입니다. 화학과 2.83, 생명이 좀 높죠. 2.48이고요. 스마트 생명산업융합학과가 3.25로 평균 등급이 좀 낮습니다. 정보통신과학과 2.78, 반도체가 2.74, 컴퓨터과학과 2.99로 등급 컷이 전자보다 좀 낮네요. 정보보가 2.53, 소프트웨어가 2.74, AI 로봇이 2.97, 인공지능이 2.88등급입니다. 최저컷 보겠습니다. 자, 수학통계학과가 2.93등급입니다. 물리천문학과가 3.33으로 3등급대 학생이 합격을 했죠. 생명시스템이 3.78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생명 산업융합학과가 3.81이고요. 정보통신이 3.15네요. 반도체가 3.06, 컴퓨터학과는 5.94니까 뭐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 되겠죠. 정보보호가 2.78, 소프트웨어가 3.05, AI 로봇이 3.56,
인공지능이 5.69인데 마찬가지로 자사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3등급 한 중반 정도에서 최대 한 3.8, 3.7 정도까지 합격했던 학생들이 보이긴 하는데 일반고 기준으로 한 3.5까지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건축공학과 3.14 면접형 평균입니다. 건축학과 2.76이고요. 건설환경공학과가 2.92, 환경에너지융합학과가 2.62, 지구자원시스템이 3.9, 평균 등급이 낮네요. 기계공학과 2.95, 우주항공공학이 2.89요. 지능형 드론이 3.16, 나노신소재가 2.92, 양자원자력공학과 2.61, 디자인 이노베이션 2.71, 애니메이션이 2.64입니다. 최저 컷을 보면요. 건축공학과가 4.4까지 붙었습니다. 건축학과가 3.06이고요. 건설환경공학과 3.22, 에너지 환경이 2.95, 지구자원 시스템이 7.82까지 붙었네요. 근데 서류형에서 3.11이 최저였습니다. 기계공학과가 3.38, 3.35, 그리고 우주항공이 3.14, 지능형 드론이 3.53까지 붙었습니다. 나노신소재가 4.18, 2.84, 양자원자력이 2.92, 2.4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 형성되는 학과들도 좀 있습니다. 자, 출결사항에서는 세종대에서 미인정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미인정 출결의 경우 성실성 평가에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근데 질병 등의 사유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나 부반장 이렇게 리더십 활동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동아리 활동 보겠습니다. 평소 관심 있는 금융 주제로 조별 발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국제 경제 흐름과 경제 발전의 특수성을 알게 되어 유연한 경제 사고력을 키웠다. 자, 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관심 분야를 확인한다. 그죠?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진로 역량 또는 창의 융합 역량, 자기주도성, 공동체 역량 등을 다양하게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진로 활동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교과 활동에서 중국 IT 기업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로 역량을 판단하는 부분이 진로 활동이고요. 그리고 창의 융합 역량도 이 부분에서 본다라는 얘기죠. 자, 등급 보겠습니다. 세특에서 통합사회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탐구 및 심화학습 열정, 그리고 국제무역 분쟁 해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서 통합사회 세특에 적혀 있는데요.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관심 분야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다. 자, 근데 이 학업 역량을 단순히 등급으로만 평가하지 않겠다, 세특을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부분과 연계한 종합적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세특에서 잘 적혀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행특을 보겠습니다. 학급 부회장 학우들이 일주일 본인들의 청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조를 구성하였고 청소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수행했다. 잘 적어주셨죠. 그래서 행특은 교사 학년별 종합평가가 담겨 있으므로 교사 추천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Q&A 보겠습니다. 특정 과목 성적이 낮을 때 학종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요. 과목의 성격, 지원 전형, 성적이 낮다는 의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 역량 25%, 진로 역량 45%가 반영되는 학종에서 면접형은 화학과에 지원한 지원자가 전공 관련 과목이 아닌 국어, 영어 등의 일부 교과목 성적이 낮을 경우에는 해당 성적의 부족분을 상쇄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과 지원 학생이 국어, 영어 등급 낮으면 좀 감안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낮으면 그건 안 되겠죠. 그 다음 진로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동아리에서 질문. 학업 관련 동아리가 아닌 예체능 관련 비교과 동아리가 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스포츠에 관련된 동아리를 했다든지. 자, 근데 답변은요.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의 유형만으로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괜찮대요. 실제로 합격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위계에 맞지 않게 과목을 선택할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자, 답변은요.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목의 취지 및 진로에 맞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뒤에도 또 나왔어요. 보통 교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등 위계에 맞게 이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던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자, 내신 성적이 3년간 소폭 하락세인데, 그렇죠? 성적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냐?
자,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 수치의 하락을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뭐 이과 같은 경우, 문과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갑자기 반토막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학년 담임선생님이 행특을 결과 위주로 써주셨습니다. 서술 방식에 따라 평가 불이익이 있나요? 자,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행특을 물어봤는데요. 서술 방식에 따라서 뭐 일반고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서술 방식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서를 아무리 잘 썼어도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좀 생기부가 달라질 텐데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학생물은 자기소개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 위주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또한 서술 방식에 따라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목만 써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약을 너무 안 써줬다.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불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고요. 반영하는 교과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교과 성적 100%로 뽑았고 또 작년에 특이한 것은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거의 대부분 한두 명씩 학과별로 모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대폭 바뀐 게 뭐였냐면 자유전공학부가 생겼는데 이 자유전공학부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200명인가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반영교과가 자유전공에서 국영수만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영수사, 국영수가 이렇게 문과 이과를 나눠서 반영한 게 아니라 국영수만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었는데 작년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그게 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잠깐 반짝 생겼다가 올해는 다시 그걸 폐지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됐냐면 공통 일반 선택, 그러니까 등급이 나누어지는 선택을 80% 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20% 보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수능 최저도 작년에 자유전공학부가 이하 모등급이었는데 그리고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또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뒤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문계열은 국영수 사만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만 반영하는데 전년도 그 등급 컷을 비교할 때 비교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적게 뽑아서. 자, 변환 점수 보겠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 1000점, 2등급 990점, 10점씩 감점되죠? 그런데 4등급만 950점으로 갑자기 30점이 혹 떨어지네요. 자, 그 다음 A, B, C 들어가죠. 진로 선택하면 20%나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A는 1등급 1000점을 주고요. B가 3등급 980점. 그죠? 그래서 올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최저가 2한 6분이 안 됩니다. 뭐 과목 선택에 대한 사회가 아무거나 다 되고요. 작년에는 자유전공에서 2합 5등급이었다. 그래서 작년 컷이랑 올해 컷이랑은 비교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재작년이랑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등급이 이제 재작년 컷입니다. 작년 컷은 물론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컷이 나온다고 해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다. 오히려 지금 보여드리는 재작년과 비교하면서 올해를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70% 거 보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2.26이고요. 최저가 2.40까지 있네요. 국제학부 2.23, 2.45, 역사학과는 2.11, 교육학과 2.03, 2.26, 미디어가 2.12, 법학과 2.26. 근데 경영학부처럼 갑자기 3.02로 확 떨어져 버리네요. 5.28 최저. 그러니까 국민대도 좀 이랬었죠. 국민대도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 등급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학과들이. 근데 지금 세종대도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경제학과 2.46이고요. 최저가 3.54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호텔관광 외식이 2.16이고요. 자, 보시면 되겠지만 이 최저 컷에서 갑자기 펑크가 나는 학과들도 있다라는 거. 물론 경영학부 또는 경제학과에서 이렇게 펑크가 터졌다고 해서 올해 그렇게 생긴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생길지는 모르겠죠. 그 다음 이과 보겠습니다. 수학통계학과 2.09, 물리천문학부가 2.18, 화학과가 1.92, 생명이 1.91로 가장 높네요. 스마트 생명 2.14, 전자, 정보통신이 2.21, 반도체가 2.08, 컴퓨터 2.0, 정보보호가 2.46으로 좀 낮아졌네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가 2.02, AI 로봇이 2.31, 인공지능이 2.17이고요. 최저 컷에서 좀 낮은 거는 70% 컷과 화학과가 많이 차이 나죠? 2.69로. 그 다음에 정보보호학과도 2.79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학과 2.43, 건축이 2.04, 건설환경이 2.16, 환경에너지가 1.98, 지구자원이 2.20, 기계가 2.25, 우주항공공학이 2.27, 지능형 드론이 2.49, 나노신소재가 1.97, 양자원자력이 2.29, 최저 컷에서 좀 낮은 게 건축공학과가 2.54고요. 우주항공이 2.8까지, 지능형이 2.74. 근데 대부분은 2등급 초반대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 이 최저 컷을 보지 마시고 70% 컷에서 한 2등급 초반 정도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올해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 그래서 재작년 컷 방금 이 컷을 보고 좀 지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